his former chief of staff when he was president, 2 former defense secretaries, his national security advisor, and of course his vice president, who have all in one way or another used the word that he is unfit. She's the worst vice president. She's grossly incompetent. Kamala, you're fired. Get out of here. Fired. Get out. Have you noticed he tends to go off script and ramble? And generally, for the life of him, cannot finish a thought. There's something wrong with her, too. She's slow, low IQ, something. I don't know what the hell it is, but they lie. We don't need another low IQ person. We had one for 4 years. We don't need another one. 저렇게 비난을 해도 되는 걸까요?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대선 끝나고 어떡하려고 저러는 거죠. 심합니다, 굉장히. 자, 그럼요. 지금 미국 대선 뭐 박빙 또는 초박빙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들이 꽤 있는데 일단 미국은 경합주, 그러니까 경합주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미국은 일단 경합주가 7곳으로 꼽히는데 거기 여론조사 결과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요 주 이름이 쭉 나오죠. 뭐 펜실베니아, 뭐 미시간 등등등해서 뭐 위스콘신까지 보시면 숫자 거의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애리조나, 조지아 여기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살짝 앞서는 숫자. 위스콘신은 해리스 후보가 앞서는 숫자. 뭐 이래요. 이게 또 물론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온답니다. 거의 지금 뭐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나온 거죠. 7개 경합주. 미국의 수많은 주 중에 여기가 중요하다 그래요. 자, 그리고요. 이건 경합주만 따로 여론조사 결과인데 그냥 미국 전체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요.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는 걸로 숫자상으로 절대값이 앞서는 걸로 나와요, 지금요. 그런데 이 똑같은 곳의 조사가 8월에도 있었대요. 근데 이때는 달랐답니다. 48, 47. 뭔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자, 물론 오차 범위 안에 있긴 하죠. 근데 그 숫자의 절대값 자체의 변화가 살짝 있었어요. 최근에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예측하는 이런 뭐 발표들이 좀 나왔거든요. 이 상황에서. 자,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자, 최근에 미국 대선 관련 여론조사 흐름을 좀 파악하고 계신 여론조사 전문가 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뭐 잘 모르시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미국의 선거제도, 대선제도와 우리나라의 대선제도는 많이 다르잖아요. 결정적으로 다른 점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는 예. 직접 그 유권자들 투표를 해서 그 전체 수를 합해서 우위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 달리 11월 15일 날 이제 투표인 등록된 18세 이상 유권자가 투표를 해서 예. 대통령을 선출할 선거인단을 먼저 뽑습니다. 예. 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한 표로 다 이제 앞서게 되면은 그 해당 주의 선거인단에 배정된 전체 수를 이긴 후보가 다 가져가는 독자 승식 제도입니다. 이런 이제 승자 독식제 이런 독자 승자 독식제의 배경에는 미국이 각 주가 하나에 갖는 위상이 관련이 있는데 건국초부터 미국의 각 주는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각 주를 하나의 국가 같은 주권으로 존중해서 각 주의 선거 결과를 전체 주권적 선택으로 봐갖고 이긴 후보가 가져가는 거죠. 예. 이렇게 뽑힌 이제 각 주의 선거인단이 12월 17일에 이제 모여서 투표를 하고 그 투표함을 다시 또 내년 1월 6일 이제 그 상원이 다 모인 가운데서 개봉을 해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11월 5일 이제 이 유권자 대선인데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 대선은 전국 득표를 다 모였는데 그게 어떤 후보가 이겼더라도 실제 결과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지요. 예. 근데 특히 미국의 수많은 주 중에서도요 7개의 주, 뭐 경합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의 투표가 사실상 대선을 결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제
그 지역도 뭐 지역적 특성이 많이 명확합니다. 51개 중에서 이미 44개 주는 두 후보 간의 승부가 거의 확연하게 드러나서 그 주는 큰 영향 이제 결정이 났다고 보고 아직 우위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주가 7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주를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고 그 주의 결과에 따라서 대선 결과가 결정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미국 대선 분석해 보면 미국의 그 지도를 딱 펴놓으면은 이 양쪽의 해안가 지역은 민주당 우위, 가운데는 공화당 우위. 그래서 색깔이 파란색, 빨간색 그런데 경합주들이 그 가운데 곳곳에 바뀌는데 이 7곳 득표차도 얼마 안 난다는데 여기가 결정한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알쏭달쏭한 제도긴 해요. 자, 그런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뭐 미국 전체 여론조사나 뭐 주 조사 보면은 트럼프 후보의 우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생긴 겁니까? 그 전체적으로 봐서 이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전당대회에서 이제 선출되고 그 당시 오바마 바이든 지원 유세 이런 것을 통해 갖고 역전을 시켰죠. 예. 크게 역전시키면서 좀 앞섰다가 그 이후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좁혀오다가 근자에는 해리스에 비해서 트럼프가 앞서는 그런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데 있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다른 뭐 주의 사정도 있지만 이런 이 경합주 7개의 경합주에서의 격차가 줄어들거나 최근 뭐 오늘 25일 보도에 의하면은 오히려 역전했다는 이런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경합주가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수가 있는데 이 주에서의 어떤 지지율 변화가 눈에 띄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제 대선 예측에 대해서 좀 더 입장들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미국도 지금 전문가들 따라서 이게 예측 결과 다른데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 화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 예측을 쪽집게라고 통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이분들이 이번에 갈려요. 여기 보면 리트먼 교수란 분과 실버 전문가란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대선을 잘 맞히고 유명한 분인데 이번에 갈렸습니다. 한 분은 경제 상황 볼 때요, 해리스 후보가 이길 것 같은데요. 다른 분은 트럼프 여론조사보다 실제 지지율이 높은 경향이 있어서 여기가 이길 것 같거든요. 갈렸습니다. 자, 그럼 홍영식 소장님이 뭐 미국의 여론조사 이런 거 많이 보고 계신데 어떤 후보가 지금으로선 유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봅니다. 어떤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자, 지금 미국은 전통적으로 외 문제보다도 국내 문제가 제일 더 우선시 되는데 지금 그 조사 결과들을 보면 국내 문제 중에서 대선에 미칠 변수로서 이렇게 퍼센트를 보면은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가 제일 많이 높게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불법 이민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나오는 것이 그 여성 자기 결정권 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경제 문제와 불법 이민 문제가 거의 60% 전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 문제가 해리스가 유리하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미래의 해법 문제에서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을지 몰라도 지금 그 미국에서 제일 큰 문제가 경제 문제에 대한 불만이에요. 인플레이 문제. 그런데 예. 지금 인플레이 문제에 대한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은 현재 여당이잖아요. 바이든과 해리스가 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일단 묻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것인가 그것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고 어떤 거는 트럼프가 더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더 잘 해결할 것인가 놓고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해리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 이 문제를 처리한 문제 책임까지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해리스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 그 불법 이주 문제 이 문제는 뭐 당연히 해리스가 불리한 거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접근 투표에 미치는 이 변수를 놓고 본다면은 트럼프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홍영식 한기일 리서치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 후보가 우세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미국에는 갈리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전체적인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직은 모릅니다만요. 자, 그러면은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민주당 후보거든요.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할 거다. 이게 통상적인 인식이거든요. 근데 만약에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또 한 번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자, 최영철 후보.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의 외교와 안보 문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538명 선거인단 중에 270표를 얻으면 매직넘버 달성하거든요. 넘으면 이기는 근데 거예요. 저는 269를 두 사람이 얻어서 동률을 얻어서 하원 투표까지 갈 것 같습니다. 막판까지? 예, 그렇게까지 초박빙이어서 그러면 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번에 435명 다 새로 뽑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하원의 435명 중에서 50개 주의 대표들이 투표를 새로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공화당 다수면은 트럼프를 뽑겠죠. 그래서 상원에서 부통령을 뽑을 거고 그러면 그렇게 초박빙 승부가 돼서 트럼프가 된다. 그럼 미국 사회도 엄청나게 그 선거 후폭풍이 있을 예. 거고 그러면 트럼프는 더 과격한 정책들을 들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한테는 뭐 방위비를 뭐 13조를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뭐 작년에 내년 합의된 게 1조 5천억인가 뭐 그런데 그걸 뭐 한 9배 가까이 늘린다니까 뭐 그런 것이 될 거고 관세 예. 폭탄 때릴 것이고 그리고 핵 군축을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그냥 핵 군축하고 말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뭐 대책을 준비하고 있겠죠. 믿어보겠습니다. 서영주 회장님은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우리 경제와 기업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미국은 트럼프 후보 맨날 얘기하는 건 미국 우선주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부터 취해온 한미 동맹에 있어서 아주 큰 좀 혼란이 있을 거는 같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많이 기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 있는 축이 만약에 무너져 버린다. 예. 그럼 이게 이제 중심을 잃을 공산이 큽니다. 이제 해리슨이 된다면야 그동안 축을 바이든으로 해서 쭉 한미일에 대한 어떤 연소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흐름이 좀 가벼운데 트럼프가 됐을 때는 돌이켜 보면 더 좀 흑화된 트럼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메리카 퍼스트, 예. 그다음에 관세처폐법이나 무역에 대한 어떤 압박들, 우리 거 많이 사가라. 라고 하면서 한국을 압박할 공산이 크고요. 주한미군 철수까지 나오면서 방위비 압박했잖아요. 그럼 이제 한반도의 정세 부분들. 북한에 대해서는 핵을 인정하고 결국에는 미국은 그냥 실리만 취하는 입장. 그래서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를 더 돌볼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트럼프가 된다는 가정하에 여러 가지 정책들과 방안들을 구상하고는 있겠죠. 설마 아무 생각이 없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트럼프가 된다는 가정하에 좀 다각도로 해야 되는데 외교라는 게 갑자기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아직 윤석열 정부가 대책이 없지 않냐라는 좀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미 대선 10일 앞으로 다가섰기 때문에 일단 좀 긴장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